제 이야기의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제 이야기의 특성상 이렇게 재밌게 상상을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의 여자 주인공은 언제나 발랄한 영화배우 예지원 씨를 상상하면서 들어주시고요. 태화는 그냥 여러분들이 귀엽게 생각하는 연하남, 그리고 너구리 부장은 정말 너구리처럼 포근한 이미지의 중년 남성을 생각하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한 쌍의 커플. 지금 행복에 겨워하는 저 신랑은 이야기의 주인공 지윤이 사랑하는 남자다. 그럼 저기 눈부신 웨딩드레스 차림의 여자가 바로 지윤이냐고?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주인공 지윤은 여기 있다. 너구리를 쏙 빼닮은 이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는 지윤이 아닌 그녀의 친구를 선택했다. 지윤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사람은 그녀에게 들러리까지 부탁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신부의 부케마저 그녀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은 분명 지윤의 인생의 최악의 날임에 분명하다. 이지윤, 인생 참 불쌍하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눈물과 술을 함께 들이켠 그날 밤, 지윤은 평소 주량보다 몇 배나 많은 술을 마시고 말았다. 나쁜 자식, 이 너구리 같은 자식. 아저씨, 이거 가지세요. 이거 제 인생에서 10번째로 받은 부케거든요. 이 나쁜 자식. 남자들은 다 똑같아. 나쁜 자식 같은. 낙심한 지우는 자기가 자주 가던 바에서 얼큰하게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갔는데 바를 나섰는데 그 후로 자기가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에 찾아간 지우는 바텐더에게서 그냥 바로 나갔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술을 많이 마시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대단한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하려고 하지만 왠지 찜찜한 마음에 앞으로는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시련의 아픔만큼이나 숙취의 고통도 만만치 않았다. 이게 모두 그 너구리 부장 때문이라 생각하니 지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잊자 잊어. 그 너구리 같은 놈 때문에 술 마시고 우는 건 돈 낭비, 체력 낭비다. 이지윤, 오늘부로 싹 잊어버리는 거야.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그를 생각하니 지우는 더욱 이가 갈렸다. 그때 욕실 앞에 찍힌 구두 자국이 이게 눈에 뭐야? 띄었다. 이 남자 발자국? 혹시 내가 어제 남자랑 들어왔나? 에이, 그럴 리가. 너구리 부장이 없는 회사라도 편치 않긴 마찬가지. 바로 이 과장 때문이다. 문제야 이거. 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거. 아 좀 다들 생각 좀 해봐. 에휴.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이걸 왜 이라고? 이지윤 씨. 지금 뭐라 그랬어? 뭐? 아니 그게 그때 바람처럼 등장한 너구리 부장. 자, 이건 여러분들 선물. 어머, 부장님, 신혼여행 잘 다녀오신 거예요? 그럼 세라 씨 덕분에 잘 다녀왔지. 그런데 세라 씨 안 본 사이에 더 이뻐졌는데? 부장님도 새 신랑이 그런 얘기해도 되나? 아, 맞다. 우리 아내한테는 비밀.
예? 너구리 부장이 신혼여행을 다녀오자 애써 안부 인사를 건네봅니다. 아, 부장님, 신혼여행은 즐거웠나 보죠? 그러나 지훈이 오히려 어색하게 건네는 말에 분위기는 더 싸해지고 너구리 부장은 그런 지훈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그래 지훈 씨 고마워 덕분에 잘 다녀왔어 라고 말을 해줍니다. 대체 뭐가 고맙고 뭐가 덕분이란 건데 지우는 괘씸한 마음에 잠도 오질 않았다. 아직도 너구리 부장을 보면 마음이 아려오는 그녀와는 달리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훈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너구리 놈아, 네가 나한테 고마운 게 대체 뭔데? 뭐가 내 덕분이냐고. 말 안 해? 이 너구리 같은 자식. 부장을 닮았다는 이유로 한때 애장품 1호였던 너구리 인형. 하지만 이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게 뭐지? 그때 인형 옆에서 낯선 CD를 발견한 지훈. CD인데? 아무래도 찜찜하네. 아무리 내가 머리가 나쁘지만 이건 분명 처음 보는 CD인데. 진짜 누가 들어온 거 아닌가? 아까 봤던 남자 구두 자국부터 생소한 CD까지 도대체 누구 짓일까? 설마 너구리 부장? 사실 지훈의 집을 아는 남자라곤 너구리 부장뿐이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그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이지훈 씨, 휴직 신청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래. 너도 내가 이렇게 가버리는 게 마음에 걸리지? 지훈 씨,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회사가 이렇게 바쁠 때 휴직 신청이라니. 이지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미련을 가지지 말자. 휴직 신청해드리는 걸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지훈 씨! 갑작스럽게 휴직을 하게 된 것도 황당한 마당에 지훈의 집에는 낯선 물건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다. 너구리 인형이 강아지 인형으로, 슬픈 음악 CD는 밝은 음악 CD로 바뀌어갔다. 지훈을 위한 배려 같기도 했다. 누구냐 너? 이 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에 손대는 인간이. 지훈의 현관 비밀번호까지 꿰뚫는 사람이라면 그녀와 굉장히 가까운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남자 구두 자국으로 봐선 분명히 남잔데. 요 근래 비밀번호를 3번이나 바꿨는데 3번 다 알아냈다 이 말이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인간인데 누구지? 아무래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사라진 물건은 없고 강아지 인형이 고양이 인형으로 바뀌었고. 아니야. 너구리 인형이 강아지 인형으로요. 그리고 또 뭐요? CD가 3개 정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사라진 물건은 없다는 거죠? 이봐요 아가씨,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사라진 물건이 생기면 그때 전화하세요. 없어진 물건도 없는데 신고해봤자 나만 바보지. 근데 진짜 누구지? 장을 보고 돌아오던 지훈은 집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만다. 그녀의 집 앞을 서성이는 낯익은 실루엣. 그렇다, 그는 분명 너구리 부장이었다. 너구리 부장이 우리 집 앞에 왜 있는 거야? 혹시 저 인간이? 그래, 사무실은 보는 눈이 많으니 너구리 부장도 진심을 감출 수밖에 없었겠지. 지훈은 그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자신에게 오겠다고 하면 어쩌나 고민까지 됐다.
지윤 씨가 웬일이야? 한동안 핸드폰도 꺼놓고 나를 다 찾고. 부장님, 저 부장님께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나도 지윤 씨한테 할 얘기 있는데. 아무리 제가 그리워도 그렇지. 부장님 어떻게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무슨 소리야? 아까 지윤 씨 집에 간 거 말하는 거구나? 아니 그게 알아요. 처음엔 그냥 저를 데려다 주려고 하셨겠죠.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데려다 줘? 나 지윤 씨 안 데려다 줬어. 네? 해서 나올 거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 네. 그래. 그럼 내일부터 회사 나오는 거야. 내일 보자고. 너구리 부장에게 신라 같은 기대를 했던 지윤. 그의 냉정한 태도에 또다시 과음을 하고 집에 온 기억이 또 나질 않는다. 어젠 또 어떻게 들어왔지? 소스려. 자신의 악착 같은 귀소 본능에 감탄을 하던 지윤. 나이는 걔. 어제 일을 곱씹어 보니 분하기 짝이 없다. 그럼 다시 회사 나오는 거다. 그럼 나 이만 가볼게. 역시 이지훈 씨야. 내가 오늘 회사 나가나 봐라. 너구리야. 내가 네 마음대로 될 것 같니? 그때 지윤의 집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범인임을 직감한 지윤. 방망이부터 들고 문 앞에 다가서는데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굴까?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범인이었어? 실연을 당할 때마다 늘 같은 바를 찾던 지윤. 오늘 받은 부케가 벌써 10번째라며 푸념을 늘어놓는 그녀. 난 마음을 다 줬는데 남자들은 다 똑같아. 지윤의 술주정이 언제부턴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남자가 있었다. 바텐더 태환이다. 실연의 고통을 늘 술로 달래는 지윤이었지만 너구리 부장의 결혼식 날은 특히 더 심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된 지윤은 가게 입구에 앉아 잠이 들고 마는데 그때 마침 퇴근을 하던 태환이 지윤을 저기요. 발견한다. 저기요. 이봐요. 여기서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어떡해요? 태환은 도저히 지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이렇게 술 취한 지윤을 데려다주기 시작하면서 그는 지윤의 집까지 알게 됐던 것이다. 이쪽 맞아요? 처음엔 그녀의 오피스텔까지 찾아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출입문의 패스워드 때문에 당황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술에 취한 지윤은 매번 그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다. 이거 비밀번호가 뭐예요? 8074. 내 생일이에요. 그렇게 세 차례 바래다주고 한동안 지윤이 찾아오지 않자 그녀의 집에 몰래 가서 티가 나지 않게 청소도 하고 새 비누나 새 치약을 갖다 놓기도 하고 항상 우울한 노래만 잔뜩 들어있는 CD장에 발랄한 노래를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신 도둑이지? 그쪽에서 비밀번호 가르쳐줬었는데 내가? 내가 왜? 내가 언제? 술 마시고 데려다 줄 때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놀러 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놀러? 놀러는 왜 와요? 내가 초대한 적도 없는데. 전 그만 가볼게요. 일이 바빠서. 범인이 너무 뜻밖의 인물이라 어이없었다. 어쨌든 범인도 잡고 너구리 부장도 정리됐으니 지윤에게도 평온한 일상이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너구리 부장의 표정이 좋질 않다. 지윤 씨. 지윤 씨 내 안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엊그제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나를 무슨 나쁜 놈 취급을 하더라니까. 지훈 씨 입 있으면 말을 해봐. 정체가 드러난 태환이 지훈에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 집 함부로 들어오시지도 마시고 또 너구리 부장 괴롭히시지 마시고 아셨죠? 오늘 마지막으로 지은 씨 집에 놀러 가면 안 돼요? 불쑥 찾아가는 것도 안 할 테니까요. 그래, 임신 떴다. 와서 커피나 한잔 하시던지. 지훈은 정말이지 사랑이라는 걸 그만하고 싶었다. 매번 실현당하는 것도 고달프고 관계가 깨질까 겁내는 것도 지쳤다. 그래서 이 남자의 애정 공세 역시 지금으로선 커다란 부담이었다. 하필 이럴 때 비밀번호가 속을 썩였다. 왜 안 열리지? 이상하네. 무슨 문제 있어요? 이상하다. 비밀번호가 자꾸 헷갈리네. 잠깐 비켜봐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재빠르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태환. 문은 지훈을 비웃기라도 하듯 쉽게 열렸다. 아니 왜 우리 비밀번호를 당신이 다 켜네?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나 비밀번호 말고도 지은 씨에 대해 아는 거 많은데. 나 기억력 되게 좋거든요. 같은 치약, 같은 비누 매일 쓰는 거 지겹지 않아요? 너구리 인형 대신 나 닮은 강아지 인형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비밀번호 안 누르고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생각해 볼게요. 그럼 놀러 와도 되는 거죠? 뭘까 이 느낌은? 지훈은 가슴이 빠르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